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운의 상호작용과 알고리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운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선 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탄생하는 시점, 그 시점을 어떤 해에, 어떤 월에, 어떤 일에, 어떤 시에 내가 탄생을 했다. 그 부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같이 존재의 개념, 존재가 탄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명으로 보고요. 그 명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연월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월의 인자에서 탄생한 것이 대운입니다. 월을 기준해서 연이 음간, 연간의 음간이냐 양간이냐에 따라서 남자는 양간이 순행, 여자는 음간이 순행이고 양간이 역행입니다. 남자는 음간이 역행이죠. 그런 식으로 음양의 그런 조화에 의해서 월에 따라서 순행하냐 역행하냐, 여름 다음에 가을이냐, 역행은 여름 다음에 봄이 되겠죠. 거꾸로 계절이 흐르는 그런 부분이 운이고요. 그럼 연월이라는 거는 내가 부여받은 환경이잖아요. 뭐 따지면은 연하고 월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거고, 일하고 시는 자전, 지구 자체의 자전을 의미합니다. 나의 운동성, 나의 고유의 운동성은 일시로 보시면 되고, 그 전에 환경에 내가 어디에 환경에 두고 있는지, 어느 환경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월을 보시면 돼요. 연어를 보시면 됩니다. 연은 좀 더 큰, 바운더리가 큰 국가 또는 해외 또는 좀 먼 사회를 보시면 되고요. 먼 사회. 가까이 있는 사회는 월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월은 부모, 형제,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연은 멀리 있는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대운까지 포함한 거죠. 대운의 그런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월이 변한다라는 게 대운이잖아요. 그럼 대운은 환경이 변한다는 의미고, 환경에서 또 세운이라는 게 있어요. 세운이라는 거는 내년에 개묘년이잖아요. 연운이라고도 하고 세운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은 매년 이제 순차적으로 변해가잖아요. 변해오고, 올해 이민년, 내년에 개묘년이죠. 천간과 지지가 1년씩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솔직히 나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대운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외부의 운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노는 국밥처럼 살게 되는데, 거기에 대운이라는 게 개입해줘서 너와 나와의 너라고 하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환경과 나와 연결고리를 대운이 만들어준다. 그 대운 자체의 그런 역할은 항상 외부의 그런 환경이나 또는 외부 인자를 나한테 가지고 올 때 대운이라는 믹싱을 거친다, 편집자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편집자 안에서 모든 나는 외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만안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아니면은 눈으로 본다 해도 잘 보이지가 않죠. 그 우주를 비출 수 있는 부분, 빛이라는 개념, 매개체라는 개념 자체가 대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개묘년 같은 경우 항상 대운을 보고서 대운이 어떻게 편집해서 내 운에 적용을 시키는지를 항상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운이라고 하는 건 큰 운이 아니고요. 10년 동안에 나한테 외부 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에서 대운은 화대운이라고 보면, 화대운이라고 보면 세운에서 목이 왔어요. 그러면 목생화에 대한 부분들을 내 명에, 내 사주팔자 안에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죠. 강하게 그런 영향력들, 그런 부분들을 나한테 강조해 준다. 그럼 나는 내 사주 원국의 목생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그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내가 활동하고 활용하고, 환경이잖아요. 운이라는 건
개인적인 부분에 외부가 내 내부로 들어오는 그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목생화에 대한 부분, 화생토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는 그런 인자가 없는데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왔으니 나는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다. 왜? 아니 외부에서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도둑놈을 그냥 경찰서에 전화하든지 아니면 도둑을 내가 물리치든지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뭐 하든지 도망을 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항상 답을 찾잖아요. 그 답을 찾는 행위 자체는 운에서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답을 찾을 것인가. 인터스텔라에 항상 인간은 답을 찾잖아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라도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적응하고 외부의 그런 인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고 싶어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 혼자 산다 깊은 산속에 가서 혼자 사시면 운은 그래도 오긴 하죠. 오긴 하겠죠. 그러면 사람 간의 관계성으로 쓰여지지가 않고 내 이제 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또는 자연과 함께 자연의 그런 환경을 내가 겨울이라는 자체, 여름이라는 자체, 날씨가 따뜻하다는 자체는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 오행적으로만 쓰이게 됩니다. 십성으로 쓰인다라는 거는 사회예요. 사회. 십성은 역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오행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로 쓴다가 십성이기 때문에 십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행은 그냥 오행이에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으로 보시면 되고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볼 때는 오행을 보는 겁니다. 글자 자체에 대한 자연도 보게 되고 물상 자체를 본다라는 개념은 오행을 본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십성으로 역할적, 활용적으로 쓰느냐가 십성이고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서론만 7분이 됐습니다. 자, 내년에 개묘년을 되면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대운 설명할 때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내년에 천간에 개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운에서 개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아니면 개수에다가 금생수를 더 밀어주느냐 또 아니면 이런 개수를 어떻게 합해 가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수라는 거는 첫 번째 할 일은 수생목이지만 첫 번째는 생이 우선입니다. 굳이 사주팔자에 있는 그런 글자들이라든지 오행 자체는 항상 생이 우선이에요. 생할 게 없으면요. 극합니다. 극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남아 있겠죠. 근데 역할이 월운에서 항상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그런 오행들, 십성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할 게 없었는데 천간이 다 개수예요. 내년에 개수가 왔잖아요. 그럼 개수의 힘은 강해져도 얘네가 할 게 없잖아요. 천간에서 내년에 월에 따라서 화가 올 수도 있고 또는 목이 올 수도 있고 금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뭐 시공간은 변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오행은 순환하기 때문에 그때 발현이 되겠죠. 자, 내년에 천간에 개수가 있으신 분들은 뭐 대운에서 개수가 있거나 내 명에서 만약 개수가 없어요. 근데 대운에서 개수가 왔어요. 근데 세운에서도 개수가 왔어요. 그러면 나는 개수에 대한 오행적인 부분으로 십성을 역할적인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관이 없어요. 무관사주에서요. 임수나 개수가 없어요. 천간에. 뭐 지지에서도 없다고 쳐도 개수가 왔다라는 거는 정화나 병화 입장에선 관에 대한 이슈를 항상 내가 그런 환경에 마주친다. 그럼 관이라는 건 조직, 회사 또는 자식도 되는 거죠. 자식 또는 그러한 관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천간에 개수가 있다고 하면 그 개수는 명확한 사건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겠죠. 천간에 목이 있다면 수생목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근데 월운에서 금이었어요. 금금목을 쳐버려요. 그럼 금생수해 버리고 수국화를 때려버립니다.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던 부분이 내년에 가을에 경신, 뭐 신유월이 있거든요. 그때 수국화에 대한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월운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대운의 범주 안에서 연운의 사건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연운의 범주 안에서 월운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자, 항상 월운의 이벤트에서 그러면은 일운이라고 했죠. 뭐 일운으로 월운의 범주 안에서 일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운의 범주 안에서 시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주 18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에 훅 보려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가능한 그런 가짓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운을 포기합니다. 항상 대운의 범주 안에서 세운을 보시고요. 세운의 범주 안에서 연운을 세운의 범주 안에서 월운을 보시고 월운의 범주 안에서 일운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 월운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시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사주를 내가 보는 홀려버리는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주객전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운 정도까지 보시는데 월운도 솔직히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냥 연운만 보시면 내년에 이슈가 언제 발생하겠구나 정도는 예측이 좀 되시겠죠.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한 예측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양자에 대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슈레딩거의 고양이 상자 아시는 분은 고양이 상자를 넣었는데 고양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부분은 50대 50이라고 보면 근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상자를 열어봐야 돼요. 그게 이제 중첩 현상이에요. 확률적인 부분으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률로 나타내지만 그 확률 자체도 중첩 현상이라고요. 이건 좀 이상한 얘기로 같지만 결국 어디서 일어날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단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사람으로 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겠죠. 필연적인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글자의 형상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또 관계성이라든지 그 부분까지 가시면 이제 부산 박도사에 있는 이제 명리 유명하신 탁 찍으면 맞는 그런 것까지 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단 그런 부분이 있다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하면 되겠죠. 발생한다라는 명제하에. 자, 내년에 개수가 천간에 있거나 대운에서 개수가 있으면 명확한 형상 이벤트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발생하냐,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냐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점점 확률이 좁혀지면서 중첩이 이제 사건으로 드러날 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갈 수 있느냐? 피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피해가는 건 불가능하고 단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강도를 좋은 거면은 긍정적인 거면 강도를 높여주는 게 좋겠고 아니면 부정적인 거면 강도를 줄여주는 수준으로 해서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피해간다, 그거를 막 억제시켜서 안 하게 한다면 사주팔자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운명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발생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으면 신적인 존재로 해서 안 하게 할 수 있으면 사주팔자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사주라는 자체에 명제에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근거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한 게 부정이 되는 거잖아요. 부정이 안 되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수가 그러면 십성이라는 건 우리가 활용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으로, 본질적인 부분은 오행을 보셔야 되고, 십성적인 부분에 인성이냐, 관성이냐, 재성이냐,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걸 좀 예측을 하시면 되겠죠.
자, 대운에서 토가 있다면 계면연에 대운에서 토는 아니면 천간에 내 명에 토가 있다면 계면연의 개수의 작용력은 반감되겠죠. 개수의 그런 일들은 발생이 돼요. 앞서 말했듯이 그거의 정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일은 발생이 돼요. 계면이라는 자체는 1년 동안 월에서 계면인데 또 개수가 들어오는 그 월이 있잖아요. 그때는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토나 대운에서 토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운에서 금이 있거나 또는 명주에 금이 있다면 개수의 작용력은 크게 커지겠죠. 금생수해죠. 천간은 무조건 생극제화입니다. 합일이 된다라는 건 전용화되고 그 일에 대한 뭐 바늘과 실처럼 아니면 맥주와 치킨처럼 그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고 합 자체는 무게합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편관을 잡은 거잖아요. 뭐 정화일간에서 보면 상관이 편관을 상관 합살 시킨 거잖아요. 그런 일이 언제 발생하냐라고 볼 때는 그거는 어려움을 내가 임기응변적인 상관의 임기응변성이나 아니 즉시 응대죠. 즉시는 매뉴얼적 응대라면 그런 응대로 그 부분을 내가 무게화잖아요. 나의 그런 능력으로 좀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 부분으로 내가 뭐 동료애를 얻을 수도 있고 나의 세력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무게화파는 무게화파라고 해서 꼭 화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해 방향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내가 편관이라는 부분을 상관 합살한다라는 건 무게합 화해 방향성을 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정화해요. 화해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건 동료애라든지 사람을 어느 정도 얻기 위해서 내가 상관 합살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에서 합살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이 내게 되느냐?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한 지지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어렵죠.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자, 근데 대운에서 개수가 왔는데 또 천간에도 개수가 있는데 계면연이 왔어요. 그러면 작용력이 500% 증가하고 또 금까지 있어요. 금생수까지 돼버려요. 그러면 개수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그러면 지지에서 어느 정도 천간에선 그런 기운들이 많이 왔는데 생각, 인형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났는데 이거를 실질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는 지지의 토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목이 왔잖아요. 지지의 해묘미 목국을 형성하다든지 수생목에 대한 수국화에 대한 부분들이 지지에서 또 찾아봐야 돼요. 지지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인내를 해야죠. 하여튼 그런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개수가 왔다. 내 사주팔자에 개수가 있다. 야, 얘가 드디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활동이 언제 더 강해지겠냐? 그럼 금생수 받을 때 강해지겠고 또는 금생수 받을 때 또는 뭐 월운에서 지지 천간에 금수기운이 강할 때 아니면 수기운이 많을 때 그러니까 쌍으로 볼 때는 금수는 음의 기운으로 보고요. 목화는 양의 기운으로 보고 계절 동안 여름과 봄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겨울하고 가을을 같이 보는 경우가 같이 봅니다. 또 그렇다고 그렇게 또 정해버리면 나중에 큰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대운이나 내 명주에 목이 있다면 개수는 내년에 수생목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는 목운동하는 거죠. 개수 자체가 갑개가 천간의 목운동이잖아요. 임수는 수 자체의 그런 부분을 뭐 딱 보관하고 저장하고 수축해서 수 자체를 모아놓는 부분으로 보면 개수 자체는 이렇게 퍼지는 성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물 끓이면 물이 담겨져 있는 주전자는 그 물은 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을 막 팔 끓여요. 그래서 막 수증기가 나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증기. 뭐 이렇게 해서 개수는 수증기가 이제 목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떨어지잖아요. 다시 금의 작용에 의해 떨어지면 그게 모든 생명이 그런 수생목에 대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개수는 목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대운의 목이나 천간에 목이 있다면 지금 천간만 보는 거예요. 지지까지 다 보면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천간만 봅니다. 천간은 뭐 드러나는 활용되는 이슈적인 드러나는 상황적인 부분들 를 보시면 되고, 생각이나 이념, 사상, 아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지지는 실체, 실질, 결과적인 부분, 또는 뭐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수국화에 대한 이슈가 내년에 가장 강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국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목으로 이끌어 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수에 대한 부분을 토국수로 극으로 극제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수가 많으신 분들은 괜히 토가 물을 막으려다가 뚝이 무너지는 형상이 많아요. 제사주가 이제 해수가 2개 있거든요. 그거를 술토 하나 정도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막기는 하죠. 근데 내년에 목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순행을 시키는 게 통관이라고 하는데, 통관을 시켜줘서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이고, 토국수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무술년에 해수 2개가 무토, 술토에 상관경관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내가 정관을 가졌는데 상관운이 들어오는 거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상관을 가졌는데 정관이 들어오는 건 내가 극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불법, 탈법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뭐 고치려고 했을 뿐인데 같이 딸려 들어가는 뭐 법에 좀 저촉이 되는, 상관경관, 정관이라는 거는 법 규칙이잖아요. 탈법, 불법에 좀 갑자기 그냥 걸려드는 경우도 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시를 한번 보죠. 천간에. 자, 내년에 이렇게 천간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면 개수, 시간에 있는 개수, 정인이죠. 그러면 이거는 내 일시는 나의 공간이라고 했죠. 일시에 개수가 떴다라는 거는 어떤 정의는 자격이잖아요. 자격, 공부, 학위, 지식, 뭐 학문, 뭐 이런 식. 그러면 계묘년에 개수가 발생이 된다. 여기에 대운까지 좀 발현이 되면 지금 살인소통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겠죠. 그러면 내년에 연운이라고 하는 것도, 대운이라고 하는 것도 위치의 작용을 받지가 않아요. 단, 내 명주의 개수가 시간에 있으면 시간에 대한 부분들에 엄청난 발현이 되고 그 부분이 반드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의 이제 대표 성분, 드러나는 성분을 시간을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뭐 지지에 수기가 없었는데 여기에 정인이 떴다는 거, 뭐 시상 정인격이라고도 뭐 격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개수가 반드시 발생이 된다. 금생수까지 받으니까 살인소통이죠. 살인상생 받는다. 경금이 좀 강한 나를 극제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이 나를 강하게 극제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너 승진을 시켜줬고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는 거야, 내년에. 난 무서운 사람이, 현관이라는 내가 대적하기 힘든 사람이 이게 재생관까지 받고 있잖아요. 재생관까지, 토생금. 그러면 재생관이 됐다라는 건 현관이 나를 극하는 이유가, 근거,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이 나를 막 쪼는 거였죠. 회사에서 날 되게 쪼는, 금금목용이 편관이면 어렵잖아요. 내년에는 개수가 와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직위도 주고 권한을 주는 거죠. 뭐 조직에 대한 인사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직위 인성은 또 직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내년에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되겠죠. 개수가. 그러면 반드시 내 개인적인 명예성 또는 리스펙 받을 일이 리스펙을 존경받을 일이 생긴다.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존경을? 관이 준 거죠. 편관이 준 거죠. 그러면 남편이라고 보면 내년에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근데 이제 재생관이 돼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갑기야 돈을 좋아하는데 중간에 남편이 그 돈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나한테 돈을 주거나 나한테 뭐 명령을 하는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이거 회사로 여자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으로 보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예, 돈을 가진 조직이니까 난 또 돈 좋아하는데 나한테 뭐라 그러면은 찍소리 말고 들어야 됐었는데 내년에는 나한테 칭찬해주고 진급도 해주고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발생합니다. 개수가. 대운에서는 뭐 임수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내년에 신금대운 아니면 경금대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서 경금이 내년에 묘목이 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경금 자체에 뭐 지지의 뭐 신금이라든지 유금 자체가 있게 되면 이제 겁재 쳐내고 내가 우위에 쓸 수 있는 내년에 묘목 겁재 들어오잖아요. 겁재를 어느 정도 제어시킬 수 겁재라는 건 경쟁 상대죠. 내가 어느 정도 승진을 해야 되는데 경쟁자가 있는데 경쟁자를 제끼는 거는 지지에서 또 봐줘야 돼. 실체적인 부분. 내가 승진은 했는데 만약에 지지에 목이 없어요. 근데 경금이 좀 발현을 하긴 할 텐데 지지에 목이 없어요. 내가 승진을 했어요. 근데 지지에서는 뭐 얘는 두 단계 승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 위에가 내 부하였던 사람이 나도 승진했는데 내 부하는 뭐 한 두세 단계 뛰어 올라서 내 위에 있더라.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양하게 스토리가 짜여집니다. 지지의 상황에 따라서. 일단 천간에서는 드러나고 그리고 생각이나 관념 또는 보여지는 부분들은 내가 승진한 거죠.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승진해가지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승진을 해서 이제 더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임원 승진했다고 좋은 게 아니죠. 한 2년 후에 퇴직해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가봐야 알아요. 게임은 끝나봐야 압니다. 그래서 섣불리 좋다 나쁘다를 단정할 수는 없다. 천간에는 개수가 발생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재극임 받고 있는 수생목이었잖아요. 부모 자리도 되고. 근데 내년에는 이 금목에 대한 부분들이 개수가 오면서 여기 중간에 딱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월에 대한 정인 부분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재생 여기 정관이잖아요.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을목은 병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받을 정인이라는 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생이잖아요. 생이고 사랑인데 사랑을 받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누구 때문에? 재성 때문에. 재성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 이거는 뭐 아버지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뭐 아버지가 이거는 좀 육친적으로 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어떤 상황적, 재물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 갑자기 돈의 그런 환경이 좋아져서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금금목이 아니라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편제까지 들었죠. 그러면 을목이 살아난다라는 거는 자, 천간합은 전용화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도 받으니까 돈도 많이 생기더라. 내가 승진도 하니까 편제죠. 인센티브도 더 많이 있더라. 아니면 회사의 이제 편제는 약간 보너스 개념이잖아요. 회사 사주에 대한 그런 주식도 좀 받더라. 이런 부분. 또는 금이라는 자체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은 열매 또는 도구성이죠. 도구에 대한 뭐 차도 한 대 받았다. 차. 금이잖아요. 쇠니까 차도 한 대 받았다. 회사차. 회사차에 대한 많겠죠. 뭐 트로피를 받을 수 있고 도구니까 트로피, 금이니까 또 뭐 회사에서 뭐 10년 근무해서 너한테 상을 주겠다. 뭐 그러면서 두꺼비 하나, 금두꺼비 하나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월에 대한 해석도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좀 잘 순행이 될 수 있는 천간의 글자들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근데 돈이 얼마가 그러면 들어오나요? 라고 그렇게 물으시면 이건 또 이제 들어가야 돼, 파고 들어가야 되죠. 20곡에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 그리고 뭐 반드시 개수가 있으면 반드시 발생한다고 그랬죠. 내년에. 발생하면서 이 부분은 지금 살인 소통하는 거잖아요. 편관이 재생관이군요. 정관이죠. 금생수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받으면서 이거 재생살이네요. 재생살인데 자 무게합이 됐다라는 건 내 상관적인 재주, 임기응변적인 나의 그런 뭐 재능으로 또는 상담, 영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합이 됐다라는 건 상관합살이잖아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내가 뭐 협상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거는 개인적인 능력이죠. 시간에 있다라는 건 시주의 인자는 내 인자, 내 깊숙한 내 자식도 되는 거잖아요. 내 뭐 분신 같은 그런 나의 능력으로 사회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내가 그 부분을 무게합이니까 합살시키면서 극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뭐 긍정적이죠. 무토가 내년에 있다라는 건 시간에 그러면 월에 무토가 있다라는 거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는 인자도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 무토 자체가 이렇게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대운과 만약에 대운에서 좀 이 무토가 또 개수대운이라고 보면 개수대운에 또 개묘년이라고 보면 이건 지금 대운에서 지금 무토를 잡고 있거든요. 대운에서 무토를 일단 한번 잡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지금 금생수 개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좀 힘들어요. 대운 자체는 어느 정도 내 명주에 그런 세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맞춰주거든요. 지금 근데 개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이 개수가 엄청나게 1000% 정도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내 원국에 있는 무토가 개수를 잡고 있어요. 대운에 있는 부분을 잡고 어느 정도 막고 있는데 연운에서 또 오잖아요. 그럼 못 막아요. 그러면서 금생수 받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간에는 편관, 재생살이라는 거는 재물적인 부분에, 재화적인 부분에 문제를 내가 크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을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이자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이 무토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 대운에서 와 있으니까. 막고 있었는데 이자율이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높아졌더라. 지금
이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연준에서 막 높이고. 그럼 더 이상은 내가 버티질 못하겠더라. 라고 해서, 이런 수국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복리이자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손드는 거죠. 손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지에서 어떻게 또 그걸 막아내는지 대한 부분도 편인이니까 힘들게 막아낼 수는 있겠죠. 내년에 그래도 묘가 오니까 편인이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는데 무슨 이제 뭐 이런 회생 절차를 겪어서 회생 절차가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막아는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로 해서 막아낼 수 있다. 이게 뭐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편인이 운이 좀 그렇습니다. 막아는 내는데 참 고달픈 거죠. 고달픈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지까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시간상 벌써 36분이기 때문에.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지는 추후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 국회의원 여자분 사주를 제가 그 게시글에 써놨는데 마찬가지로 월운에서 연운이 지금 이민년이었잖아요. 근데 임자월, 임수 들어오면서 지금 연운과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대운이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고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모대운으로 보면 대운에 임수 떴죠. 그 다음에 세운에 임수 떴어요. 월운에 임수 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대운에서 일단은 정임합 상관 잡아버리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서 무게합 잡혔던 것처럼 상관 잡아버려요. 그러면 지금 잡아버린 상태에서 임수 또 들어오죠. 또 들어오고. 그러면 임수에 대한 올해 이민년 임수 편인이죠. 편인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발생이 되고 여기서 임수가 들어오면 그냥 살인소통으로 편인편관으로 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을 그냥 회생 절차 밟아서 그냥 가만히 좀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받아야 되는데 또 제극인을 또 쳐버려요. 토국수를 쳐버려요. 제극인이라는 거는 현실성 있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내가 그런 인성을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하면 다시 잘 될 거야.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활동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임수 들어왔죠. 그때는 이 정임합의 임수가 이 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정화 자체가 힘을 발휘를 못해요. 이 사주 자체는 상관이 편관을 대살해줘야 돼요. 합살도 있고 상관 대살, 상관 합살, 나의 언변, 상관이면 언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담, 협상 능력, 로비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비 능력으로 어느 정도 편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상관이 이민년에 임수가 들어오면서 상관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잡는다라는 거는 전용화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전용화 됐는데 어느 정도 그래서 위기는 벗어났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또 들어오니까 이거는 내가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했는데 결국 편관이 혼자 남은 거죠. 혼자 남아서 등급목을 쳐버린 거야. 이 부분은 조금 수자체 이민년에 제가 개수가 분명히 발현이 된다고 그랬죠. 이민년에 임자월에 편인 또 지지에서도 좌우충 정인상관이죠. 정편인으로 해가지고 해자축 방합자면서 신자진 수국까지 짜면서 지지의 우화를 꺼트려 버립니다. 상관을 어느 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어려움을
말로써 해결했는데 이제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온 거예요. 말로 해결하는 그런 불이 다 지금 꺼졌잖아요. 상관이 지금 정의막 묶인 다음에 거의 꺼져버리는 상태고 지지에 있는 부분도 신자진, 수국자적 거기에 뭐 인해압 자체는 지금 여기 월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수생목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지에 지금 무토로 해서 재극인 치려고 했는데 재극인 자체도 지금 여기서는 편관이 재극인으로 해가지고 재생살까지는 안 갔지만 재생살까지 가면은 거의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간목이 그러면 살에 대한 방어권이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방어권을 지금 가지지 못해요. 그렇다고 어떤 뭐 언변이나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갈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내년 개묘년 보면 지금 43세신데 내년에 44세 만으로 치는 거예요. 대운은. 근데 생일이 지나면은 11월생이잖아요. 11월생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버리면 거의 대운의 그런 영향권 안에 든 거거든요. 그러면 43세 내년에 44세인데 만으로 치면 43세죠. 이모대운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개묘년이죠. 거기에 지금 대운에서 지금 잡아버리죠. 상관. 그러면 상관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잡혀버리는 거죠. 전형화된 거죠. 전형화되고 다시 또 개수가 재성까지 잡아버려요. 제극이 정화를 임수가 잡으려고 하니까 무토가 토국수 치면서 못 잡게 했는데 내년에 재성까지 개수가 잡아버려요. 개수까지 잡혀버리는 상황. 1월 달에 개축월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편관이 그대로 금금목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계속. 팡 계속 치는 거죠. 편관 국가자리죠. 국가자리. 국가자리에 그런 큰 사회에 있는 나를 내가 좀 어려운 사람, 어려운 기관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정부 기관에서 계속 나를 극을 때리는 거죠.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운의 그런 천간이 재밌어요. 지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든요. 천간만 보시면 내가 내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다라고 다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